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최근에 보이는 라디오라는 게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떠한 유행이 생기면 반대로 그 전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란 사람은 이런 마이너한 코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안 보이는 유튜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섹션은요, 출퇴근 시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나 집안일을 할 때 유튜브 같은 거를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3, 40대에 딱 맞는 방송이 되겠죠?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즐기시려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저의 개소리를 감상하실 분들은 계속 이 채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Hunmin Choi. Today I am going to talk about how to speak English very well. 갑자기 영어를 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영어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만료되는데 토익이 한 925점이었나? 마지막으로 본 게 925점이었나? 조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어디 가서 먹고 살 만큼은 해요. 제가 첫 직장이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해외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역회사였는데 거기서도 영어로 뭐 그렇게 불편함 없이 대충 잘 살았습니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 만큼 해요. 물론 그 기자 사회에서는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살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를 무척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선 한참 모자란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전공 분야나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거의 뭐 플루엔트 하다고 하죠.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됩니다. 살다 보면 영어를 해야 될 상황이 꽤 있긴 해요. 기자를 하면서도 영어를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가령 뭐 외국인을 인터뷰한다. 뭐 조슈아 웡이라고 홍콩에 있는 그 민주화 투사 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를 할 때도 제가 뭐 영어로 직접 했었고, 그리고 조금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시 찾아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좌판이 우판이 정치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박원순을 통역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희망제작소라는 데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었는데 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추가해볼까 해서 거기에서 무슨 영어 통역 번역 이런 거 봉사활동하는 사람 뽑아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박원순 통역도 했었고, 박원순이랑 같이 했던 그 행사에 왔던 사람이 인호근이라고 그 당시 노원구청장이었어요. 뭐 이게 벌써 한 12년 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박원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편이죠. 뭐 어쨌든 희망제작소에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주최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 그 컨퍼런스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한 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다시 번역을 해서 뭐 책으로 출간하는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가 영어를 먹고 살 만큼 정도는 한다는 말이에요. 뭐 실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건 조기교육 덕이 되게 큰데요. 제가 말하는 조기교육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때 영어 집중 수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에 영어를 배웠던 게 딱 6개월이었어요. 딱 6개월 동안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가지고 있던 영어에 대한 자세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6학년 때 그냥 무작정 ESL이라는 그 학원에 저를 보내셨어요. 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영어 학원을 보내면 레벨 테스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영어 회화와 외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영어 회화반이 있었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보더라도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제일 쉬운 반부터 제일 어려운 반, 외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제일 쉬운 반부터 어려운 반 이렇게 똑같았거든요. 가령 테스트를 받아서 얘가 1등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아도 외국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C등급 반이 있었고 한국인한테 배울 수 있는 C등급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외국인 반에 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영어를 처음 배우고 외국인이랑 이야기한다는 거를 처음 그때 배웠거든요. 그때 외국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다 사라졌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20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6년을 배웠었고요.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동안 영어를 배웠었고 영어를 매우 잘 배운 민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되게 부족한 편입니다. 이거를 깨면 영어는 금방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6개월 외국인 선생님이랑
프리 토킹을 하는 클래스에서 영어를 했던 거,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2주 동안 호주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게 100 얼마였나 200만 원이었나 뭐 요 정도 들여서 갔다 왔었는데, 그때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 영어 조기 교육 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걔네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든 일본어든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 언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어라는 건 사실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영어 발음이 좋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어도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 좋고 뭐 영어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냐? 사실 언어의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뭐 통역가, 번역가 이런 거 할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필요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거를 뽑아먹으라고 영어를 배우는 거지, 뭐 영어를 가지고 영어만 해서 영어 영문학자가 되라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언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내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어 교육이에요. 영어 교육이 아니라. 제가 되게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까요? 언어가 가장 중요한 시기는 16세 전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든 뭐 어느 때든 16세 이전에 타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자국의 언어를 되게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어눌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16세 전후 이후에 외국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모국어를 평생 동안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국어의 구조를 머릿속에 박아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모국어의 능력을 확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는 시기에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든 뭐 초등학교 때 영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좋겠지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언어는 삶에 있어서 일이 되게 하는 수단이지 영어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제 또래 아니면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서 가르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원어민 학원에 보내주신다든지, 뭐 그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 고등학교 때쯤에 외국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요즘은 한 번 정도 외국을 나가서 2, 3주 정도, 한 달 정도 살다 오면 그때쯤에 견문이라는 게 확 넓어진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20살 정도 되면 웬만큼 영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0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뭐 이런 걸 가잖아요. 저는 어학연수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어학연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늘지 않아요. 뭐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학연수 가면 한국 애들끼리만 놀거든요.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웬만한 대학교를 가면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영어를 쓰는 국가 중에 제일 싼 데로 그냥 걔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1년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고를 수 있는데 무조건 1년 갔다 오라고 하세요. 1년 가고 3개월 동안 직사게 고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는 금방 늘어서 옵니다. 교환학생 갔다 온 애들 중에 영어 어려워하는 사람 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영어로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을 할게요. 어렸을 때 한국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요 네 가지가 외국어를 하든 뭘 하든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책 같은 걸 준 다음에 야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술술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교환학생 갔다 온 애들 중에 영어 어려워하는 사람 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년 가고 3개월 동안 직사게 고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는 금방 늘어서 옵니다.
이게 눈으로 글을 읽고 그걸 머릿속에서 입력해서 입으로 내뱉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를 빠르게 발달시켜 주려면 어렸을 때 책을 되게 많이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걸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말을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준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다가 살짝 입력을 해놓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대화를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책을 읽고 곧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이 회로가 되게 빨리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힘없이 술술 조리 있게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정치인들 토론회를 본다거나 정치인들의 스피치를 볼 때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사포처럼 이야기하고 때로는 젠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초가 바로 크게 책을 읽는 거에서 비롯됩니다. 출퇴근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그리고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늘 아이들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장 먼저 한국어 능력,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 요거를 함양시키려면 책을 크게 읽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한 6개월 정도 외국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학원 정도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쯤에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20살 때까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기 교육, 뭐 영어 잘 가르치려고 뭐 외국으로 조기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갔다가 오히려 신세망친 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역회사를 다녔잖아요. 외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도 업무 자체를 되게 못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라는 거는 상대방과의 소통에 있어서 수단에 불과하지, 일이라는 건 결국엔 논리 그리고 합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둘이 협상을 거쳐서 어떠한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핵심이 뭐고 어떤 데에서 지금 병목이 발생을 했고 그 병목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잘했어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캐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뭘 풀어줘야 될지를 알아가는 그런 머릿속에서의 명료함과 논리가 중요한 거지, 외국어는 그냥 수단일 뿐이다. 발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일을 못하는 사람과 몇 번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조기 교육이나 영어 교육이 다 쓸데없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외국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가 문제인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금방 그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앞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헛소리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이염.